치과원장 박희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과교정, 전신교정이다. 2탄으로 교합과 턱관절, 교합과 자세는 연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치과계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죠. 교합과 턱관절이 관계가 있냐 없냐, 더군다나 또 교합과 자세는 또 연관성이 있냐 없냐.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고도 하죠. 그렇지만 저와 같은 이제 실제 임상을 하고 있는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관련이 많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이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합과 턱관절 및 자세와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불안정한 교합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그 스트레스가 턱관절과 신체 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챗 GPT에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뭐라고 질문을 해봤냐면, 너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을 구하냐, 어떻게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느냐, 주로 이제 검증된 논문이냐, 책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상식적인 걸 가지고 하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AI가 답하기를 본인은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한테 제공된 광범위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기반에서 정보를 찾아서 그걸 답을 준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떠냐, 그거는 결국 세상에 나와 있는 광범위한 논문과 책에 기반한 과학적인 검증된 과학적인 사실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상식적인 과학적인 상식이겠죠. 무조건 그냥 상식이 아니라 그런 의견도 포함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믿지는 말아라는 거겠죠. 하지만 최소한 세상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의견들을 듣는 데는 이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불안정한 교합으로 인한 응력은 어떻게 발생하며 이는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고 질문했더니 불안정한 교합은 턱관절에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말이죠. 또한 그 불안정한 교합은 턱관절이라는 척도화학 장애라는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유발도 하기도 하고 유발하지 않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딱 끊어진 말은 아니죠. 결론된 말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턱관절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턱관절 자체에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더 심해지면 만성 두통이나 뭐 귀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장기간이 이제 유지되면은 우리 몸의 전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TMD를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죠. 치료 약물도 있을 테고 물리치료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치료가 하나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질문해 봤어요. 불안정한 교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신체 균형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까? 했더니 결론은 그거예요.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교합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체 균형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자세, 근육, 긴장 및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통해 신체 균형과 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합과 자세는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 있다는 거예요. 교합은 턱과 목, 척추 정렬과 이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전체 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그런 자세를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부정교합을 교정치료를 통해 부정교합을 해결하면은 전반적인 자세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정교합을 치료하면서 신체 균형을 회복시키는 치과 의사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세상 어딘가에 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교정치료 한다고 다 개선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교합은 하나의 신체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간접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게 교합 치료를 해서 신체 균형이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만약 교정 치료를 통해 가지고 부정교합이 개선되고 좋아지면 좋은데 신체 밸런스가 회복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은 잘못되면은 치료를 잘못하면 그 부정교합을 더 심화시켜서 신체 균형을 더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씹는 제작균이 작용하려면은 일단 힘이 쓰려면 힘이 필요하고요. 그 근육은 이제 뇌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턱이 움직이는 길잡이 역할은 이제 턱관절이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물리려면 위턱과 아래턱의 치아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불안정하지 않고 교합이, 안정된 교합을 이룰 수 있을 테죠.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정한 이 교합이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잘 이제 표현한 게 폴슨의 기능 제작 시스템 다이아그램이 있는데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제가 다시 도식을 해봤어요. 이게 턱이 이렇게 위치를 잡는 데는 근육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관절도 필요하고 길잡이 역할은 관절도 필요하고 체중등으로는 치아가 물리게 되고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정상적인 그 균형된 그런 저작 기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죠. 근데 이게 이제 조화롭지 못하면은 결국은 치아가 물리는 길로 가버려요. 근육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치아가 원하는 길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턱관절에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 저작계 시스템 내에 이제 가해질 거 아니에요? 턱관절에 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치아가 주도하는 그 근육과 맞지 않는 위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필요 없이 근육이 꽉 물게 된다든지 턱을 비틀어 문다든지 그런 일을 간다든지 하는 비기능적인 활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작계에 이렇게 저작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데 뭐 턱관절이 그게 이제 견뎌내면은 건강에 견뎌내면은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화로운 저작기는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증상으로 안 나타날 뿐이지.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근육에 이제 긴장이 높아지고 그 우리가 가해지던 스트레스는 배가 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 몸 장애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치아가 뭐 깨진다든지 닳아진다든지 턱관절에 문제가 온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두통이 온다든지 귀에 이명이 생긴다든지 또 어깨가 아프다든지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이 있다든지 전시적으로 파악되면은 자세 균형 시스템에 영향을 갖는 거고 그 장기간 가해지면은 이제 통증이나 그런 게 장기간 유지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온하던 댐이 무너졌다 합시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이제 강줄기를 따라 쏟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깊지 않은 계곡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은 그냥 평탄하게 지나가게 평온하게 지나가겠지만은 저지대에 있는 마을들은 이제 쑥대밭이 될 수 있겠죠. 그-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환경이 안 좋은 그 뭐 저지대에 물이 넘칠 수 있는 고일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 하더라도 미리 이제 이렇게 방둑을 쌓았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해놨다면은 그냥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가겠죠. 우리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신체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그 어떤 반응 경로를 따라서 스트레스가 전파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해서 모든 부위가 다 아, 피해를 입는 건 아니죠. 손상을 입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피해를 입었다 해서 항상 증상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은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그 반응이 일정하게 패턴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가해서 몸에 영향을 줬다. 그렇게 판명하는 거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판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통증이 있다거나 기능적인 제한이 있다거나 형태가 변했다거나 그랬을 때 비로소 이 부위에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영향을 줬다. 그렇게 판명을 하면은 영향을 주기는 줬지만 견뎌내면은 그냥 지나간다 했잖아요. 심부텀이 없을 수 있거든요. 증상이 영향을 받긴 했지만 16 16세기죠. 16세기에 이제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과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양반이 뭐 그렇다 해서 증명한 건 과학적으로 그 증명한 건 아니죠. 더군다나 그 양반이 이 주장을 했냐? 그 전에 그리스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피타고라스가 주장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이미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심지어는 이제 중국에서도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과학적인 증명을 못했을 뿐이지. 우리 이제 우리 인간이나 뭐 생명체는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 많은 우주인데 그 우주를 파악하는데 이제 좁은 시간이나 단편적인 논문 이걸 증거 기반으로만 해서 우리 우주 같은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를 온전히 이해하는데도 하나를 이해하는데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생명체 전체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또한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하는 건데 기차가 움직이는 걸 기차가 등속으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기차 자체가 움직이는지 모르죠. 기차 내에 있을 때는 기차가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는 거는 비로소 창밖을 바라봤을 때 풍경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신체의 연관성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우리 그 구황 내나든지 이런 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만 바라보지 말고 생명체 전체를 다 이해를 하고 바라봤을 때 비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리고 니마 압두나라고 이분은 유명한 분은 아니지만 아마 그 아랍권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랍권의 압두나 이 말은 뭐 빛의 추종자라든가 그런다는데 지혜와 인도자라는 뜻이래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런 다이아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다이아그램이에요, 이게. 턱관절에 문제가 오는 거는 교합적인 요인도 있고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져서 근육의 긴장도가 커져서 무리가 와서 올 수도 있고 근데 근신경계에 또 뭐 언밸런스가 있어서 또 올 수도 있고 교합적인 요인만이 아니죠. 복합적인 요인이죠. 거기다가 또 호르몬이라든지 자세 균형이 무너졌다든지 또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 있다든지 그런 게 또 그 기여인자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이제 보시면 교합적인 요인만이 아니고 저 멀리는 이제 코펙터로 포스처도 있잖아요. 또한 여기에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어느 부위든지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지 어느 한 부위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어렸을 때 연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날려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연을 날리는데 연이 제대로 안 날리면은 뭘 조절해요? 연에 달려있는 실, 굴레선이라 해가지고 그걸 조절하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그쪽을 좀 늦추고 또 뭐 당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에 이렇게 날리는 양력과 옆으로 퍼지는 평양성을 조절하죠. 근데 그 선이 묶여 있는 게 한 점에 묶여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현수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목이라는 거죠. 현수점. 우리 몸에는 이렇게 현수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목하고 발하고. 그래서 우리 신체 균형에 언밸런스가 뭐 있다 그러면은 그게 즉각 반응하는 부위죠. 이게 대처를 하는 부위. 그게 목하고 발이에요. 그리고 중간에는 목과 발 중간에는 이렇게 어깨와 골반과 무릎과 척추 이런 것들이 개재돼서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로 보상하면서 자세 균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이런 이제 조직뿐만 아니라 눈과 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신의 균형 시스템에 어떤 혼란이 오면은 전신의 정렬이 틀어지고 그 생체역학적 변화에 의해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포스처럴 디피션시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골반 부정렬 증후이다. 골반이 틀어져서 신체의 중심축을 이루는 골반이 틀어져서 전신의 정렬이 틀어지고 그에 따라서 생체 역학적 변화에 의해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골반 부정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고 요거에 대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골반만 틀어질까요? 두 개 안면골 22개 두 개 안면골이 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안 틀어질까요? 특히나 초등학교 혼합체육이죠. 그때까지는 이게 두개골들이 융합이 완전히 이렇게 퓨전이 안 돼 있어요. 꽉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유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스트레스, 교합적인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죠. 이게 이제 두개골이 가해지면 두 개의 정렬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이제 외상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생기지만은 이런 교합적인 구조화에 의해서도 부정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안면 부정렬을 우리가 두 개 안면 부정렬이라 하지 않고 크레니얼 스트레인이라고 그러는데 크레니얼 스트레인이 오면은 이제 이렇게 양쪽 그 얼굴에 성장 발육의 비대칭으로 올 수도 있고요. 두개골이 틀어지니까 또한 똑같아요. 또 생체 역학적 변화에 의해서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뇌를 갖추고 있는 중추신경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추신경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의사들이 보면 이거 크레니얼 스트레인을 치료하는데 대부분 다양한 크레니얼 스트레인을 치료하는데 모두 똑같이 손을 어디다 대고 있어요? 상악골에 위턱에 대고 있죠. 왜 위턱을 이렇게 조절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그 집으로 말하면 집에 주춧돌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두개골에도 가장 그 키스톤 주춧돌 역할을 하는 뼈가 있어요. 그 뼈는 이제 모든 두개골하고 다 서로 인접돼 있거든요. 그 중심에서. 그게 이제 저편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편골을 움직이기 위해서 상악골을 움직이는 건데, 상악골을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 저편골은 이렇게 구개뼈락에서 플라타인 본인인데, 플라타인 본하고 그것도 상악골하고 거의 다 인접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이렉트라고 봐야겠죠. 그다고 이제 바로 전방에 바로 인접돼 있고, 또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옆에는 축두골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축두골은 또 하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관절로. 그래서 상하, 하하 두 개가 교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교합력이 가장 많이 가해지는 부위고, 그래서 이 교합력이 가해지면은 결국 상하과 축두골이 예?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변형이 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저편골도 변형이 올 수 있겠죠. 반대로 저편골의 변형을 회복시키려면은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상하과 하악이겠죠. 상하과 하악의 교합과 맞물림과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치과 의사죠. 그래서 두 개의 정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치과 의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과 의사가 그런 걸 조절을 해서 전신의 균형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포스처럴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메인 닥터로, 어떻게 보면 디렉터로 그렇게 처방을 하고 진단 분석하고 처방하고 치료 후를 예측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치과 의사라니까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이제 유럽에서는, 특히 남부 유럽, 남쪽으로 갈수록 남부 유럽에서는 그렇게, 특히 스페인은 그렇게 치과 의사가 주도적으로 그런 전신 균형 시스템을 회복시키는데 역할을 치과 의사가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의 균형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 뭐 부정교합을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정교합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를 하죠. 근데 일반적인 치아 교정치료를 해서 또한 이제 뭐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게 두 개 안면골 부정렬, 크리니얼 스트레인이 개선이 될까요? 그건 절대 안 되죠. 아니죠. 그냥 골이 변해야 되는데 골이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교정치료를 했어요. 일반적인 교정치료를. 치아는 가지런히 됐죠. 그렇지만 이렇게 틀어졌던 턱들 개선이 됐나요? 안 됐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전신 균형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런 데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저작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몸은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몸 자체에서 흡수하고 견뎌낼 만하면 견뎌내고, 그걸 보상을 하고 어댑테이션 하고 적응하고, 그런 학습을 계속 해요, 평생. 그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중심축이 무너져 있는데, 치아는 또 중심이 맞고 가지런한 편이죠. 그렇다고 이 치아가 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교합을 가지고 있냐? 그건 또 별개예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교합적인 스트레스를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치과 의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균형되게 스트레스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면은, 교합을 재구성시켜주면은
이 환자가 만약에 교합에 의해서 전신균형 시스템이 무너졌다 하면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죠. 교합에 의해서만 이게 무너져 있는 경우, 다른 요소가 있었을 때는 또 다르죠. 그래 또 한 환자는, 이 남자분은 부정교합은 있죠. 턱이 틀어져 있고 미드라인이 안 맞고, 그런데 몸의 균형 시스템은 잘 이루고 있죠. 우리 몸은 이렇게 기울어져서는 힘들어서 못 지내요. 그럼 기울어진 걸 이제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하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 축을 유지하면서 회전시켜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응력을 푸는 거거든요, 몸이. 그렇게 어댑테이션이 잘 돼 있는 걸 우리가 토셔널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 어댑테이션이 돼 있는 사람을, 몸이 이미 균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부정교합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부정교합을 치료한답시고 턱을 강제로 맞춘다. 그러면은 교합적인 스트레스가 또 발생돼서 몸을 이미 그 완성된 균형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정치료 하고 나서 갑자기 몸의 균형이 더 무너지고 어지럽다거나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턱관절에 문제가 온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미 균형 시스템 잘 이루고 있죠. 그렇지만 턱은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의 균형 시스템에, 완성된 균형 시스템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되겠죠. 그럼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 턱을 강제로 맞추면 안 돼요, 이분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해서 맞춰야 균형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교합도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강제로 턱을 나는 맞출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맞출 수는 있을 수도 있겠죠. 맞춰놓으면은 그게 유지되느냐, 몸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발시켜버리고 틀어버리고 다른 증상들을 야기시키고. 이분은 턱이 이미 틀어져 있긴 하지만은 몸의 균형 시스템도 틀어져 있어요. 턱이 틀어져서 몸의 균형 시스템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턱을 바로 해야 몸의 균형 시스템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턱을 교정해야 되겠죠. 올바른 위치로 턱을 안착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럼 어떤 위치로 가야지 턱이 안정되냐를 알아야겠죠. 몸이 어떤 상태의 턱의 위치를 받아들이냐,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배워야죠. 그렇게 하면은 이 턱도 안정이 되고 교정도 쉬워지고 몸의 균형 시스템도, 무너졌던 몸의 균형 중심축도 새로 찾게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교정도 쉽고 교정도 안정되고 교합도 세월이 가도 안정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수술해서는 안 될 사람을 수술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특히 양악 수술한다든지, 그래서 수술해서는 안 되는데 수술을 해버리면은 양쪽에 이제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래서 한쪽의 근육의 긴장이 너무 과해지거나, 왜냐면 이렇게 헤드 포스처를, 머리 위치를 잡기 위해서 강제로 계속 쓰지 않아야 될 근육이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통에 부어있고 염증 생기고 그런 환자들이 수술받고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료를 해도 이렇게 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치료했더니 치료 후에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재발이 돼요. 심지어는 턱도 흡수돼 있어요. 턱 관절에 턱도, 이 하관두라고 그러는데 관절에 연결되어 있는 부위를, 이게 이제 가두가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뭔가 잘못한 거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는지 알면은 다음에는 이제 잘못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다시 이거 재교정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안정이 되고 흡수가 안 되고
뭐 지금은 10년 뭐 12년 3년 됐지만은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안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재교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안정이 된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해야 확신이 들 거 아니에요. 치료 후에. 이번도 치료했더니 3년 후에 교합이 이렇게 틀어졌어요. 양쪽에. 엑스레이를 봤더니 또 과두가 흡수돼 있어요. 턱이. 뭔가 또 내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걸 알고 알아야지 왜 이렇게 된지 흡수되고 그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를 잘못한지 알아야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야 다시 재발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몸의 균형이 전에 뭐 치료 전에 좋지도 않았지만은 치료하고 났더니 더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재치료를 하고 교합이 안정되고 이제 무너지지 않는데 세월이 가도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어느 정도 찾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다리를 보니까 양쪽 다리가 이렇게 정문이 달라요. 그게 왜 다른 이유가 뭐 발 자체가 틀어져서 그런 건지 골반이 틀어져서 다리의 종문이 다른 건지 이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그래야 어떤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치료를 하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면 또 이걸 이거 적응돼 있어서 자연스러운 건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종문이 이렇게 다르다 해서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치료하면 또 몸의 균형 시스템이 이것이 잘 적응돼서 몸의 균형을 갖고 있는데 몸의 균형을 또 어떤 깔창 같은 걸 치료한다 해서 잘못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전체 몸을 다 균형을 봐야 돼요. 일부만 봐서는 안 되고. 결론적으로 교합이 변화하면은 직접적인 이제 턱관절의 스트레스를 야기시키죠. 턱관절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그건 차후 문제고 크든 작든 전신 균형 시스템에 이렇게 영향을 가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믿으셔도 돼요. 제가 임상적으로 다 검증이 돼 있은 거니까. 또한 반대로 전신 균형 체계가 변하면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크든 작든 교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인 건 없기 때문에 그 교합의 변화가 뭐 크다고 변화가 몸의 균형이 바로 변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3mm 올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의 균형이 크게 이렇게 위례성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러면은 학습을 안 해요. 이거는 학습할 내용이 아니고 일편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학습을 안 하는데 계속적으로 3mm 이내의 조그만 차이에 이렇게 밸런스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걸 우리 몸은 학습하는 거예요. 컴pen세이션, 어댑테이션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합의 조그만 변화들을 이렇게 주어지면은 몸에 점점 이렇게 학습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교합 변화에 몸은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몸하고 매치시켜야죠 대신. 그리고 다른 요인이 없어야겠죠. 다른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 요인도 찾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한테 보내야겠죠. 그게 이제 좌우로도 균형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만은 앞뒤로도 전후적으로도 균형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교합이라든지 위에 뭐 교합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위치를 틀어지게 만드는 요인은 교합뿐만 아니라 뭐 눈에 사시가 있다든지 귀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부적인 뭐 이렇게 흉터가 있다든지 어떻게 그래서 근긴장이 다르다. 뭐 그러고 뭐 어떤 외상을 입었다. 그래서 위쪽에서 이렇게 그 헤드 포스처가 달라지면은 밑으로 그 영향이 가해지죠. 그 스트레스가. 그래서 몸의 균형을 틀어지게 만드는데 교합에 의해서만 틀어져 있으면 우리가 치과 가서 잘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합을
회복시켜주면은 몸은 저절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뭐 골반이나 다른데 신체 하부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비틀고 있는 몸의 규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요소는 교합 치료한다고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죠. 교합과 또 다른 요소가 뭐, 이분은 이제 측만증이 있으신 분인데 같이 믹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사람은 이래요. 또 원인이 순수하게 몸의 균형에 문제가 있어서, 균형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중심균이 틀어지고 몸이 틀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어, 교합을 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턱을 틀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은 아래쪽 다리가 그 완충작용을 한다든지 서로 보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게 위에 턱을 틀 수가 있어요. 서로 그렇게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골반이 원인인데 그것 때문에 턱이 틀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턱을 원래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균형 틀어져 있는 걸 잡아버리면은 보상이 보상이 없어져 버리죠. 골반이 틀어져 있는 거에 해소 원인은 해소 안 되니까. 그럼 몸은 더 틀어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는데 결합된 요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앉혀보면은 이제 골반이 그 원인 요소가 해소되면서 중심축을 바르게 잡거든요. 그런데 이제 턱을 맞추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을 하는데. 교정을 하는데 중심을 안 맞추면 안 되죠. 중심을 맞췄더니 몸은 어때요? 이 골반이 원인인데 골반이 원인이 해소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턱이 틀어져서 그 스트레스를 상쇄시키고 있었는데, 그 상쇄 요소를 없애버리니까 몸이 더 틀어지는 거죠. 보상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반드시 치료를 미리 알고 치료를 하고, 교정 치료를 하더라도 미리 하든지 중간에 하든지 어떻든지 골반 부정렬을 낙킹돼 있거든요. 이렇게 굳어져서 그걸 풀어줘야 되죠. 도수 치료를 하든지 해서 병행을 해야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교합과 턱관절 그리고 자세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나름대로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다음 편에는 그러면 그걸 뭐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학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